아들의 집을 찾은 여성. 그런데 빈집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납니다. 의아한 마음에 초인종을 누르자 순식간에 집안이 조용해지는데요.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여성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. 대체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? 자, 교수님, 오늘은 엄친아 아들을 둔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제보하신 분은 60대 여성입니다. 아드님이 계신데 이 아들은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일하는 그야말로 엄친아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느 여자친구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. 그래서 여자친구를 소개하는데 여자친구는 뭐 서울 안에 있는 어떤 대학의 경제학과를 나왔다고 했습니다.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마음이 지쳐서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알바를 하고 있다. 그런데 알바 이제 300만 원 이상은 벌고 있기 때문에 꼬박꼬박 모았다.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는 1억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 어머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똑똑한 아이고 성실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허락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요. 자, 어느 날은 이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서 제보자가 반찬을 좀 해갔습니다. 집 앞에 반찬을 놓고 오기만 하려고 했는데 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집이 안 비어있나 하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지더랍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렀더니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. 근데 집 안에 사돈 부부의 대학생인 사돈 아가씨까지 다 와 있었대요. 알고 봤더니 제보자 몰래 이 며느리가 동생을 함께 살게 했고 그래서 사돈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놀러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제보자가 많이 놀랐지만 일단 이해를 하고 며느리한테 오늘 출근은 안 했냐고 질문을 했는데요. 근데 며느리 대답이 또 충격적이에요. 왜요? 일 그만뒀습니다. 지금 생활비 받으면서 쉬고 있습니다.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. 뭐 아들이 오케이 했다면? 더 충격적인 일이 또 터집니다. 또 늦은 밤 아들이 불쑥 제보자를 만나러 왔습니다. 얼굴이 너무 안 좋은 힘든 기색이 보여서 왜 왔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털어놓는 일들이 아주 충격적입니다. 또 뭐요? 아마 며느리가 아들의 위치 추적을 계속 했던 걸로 보여요. 위치 추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. 몰래 위치 추적에 걸린 건데 확인해 보니까 두세 번쯤을 생각했는데 수백 번 위치 추적을 했습니다.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들이 따져 묻자 며느리 대답이 더 황당했다고 해요. 당신 야근 잦으니까 혹시나 하고 확인한 거다. 근데 불륜 의심해서 한 거긴 한데 한번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위치 추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돈 문제도 그렇고 이거 약간 의부증 증세도 있는 것 같고. 그런데 의부증 증세가 있으면 본인은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떳떳해야 할 거 아니에요. 예. 근데 이 며느리가 어쨌든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경제학과를 나왔다 했으니까 우연히 지인 아들이 또 같은 대학을 다닌다고 하더랍니다. 그래서 뭐 우리 며느리도 그 대학 경제학과 출신이야라고 했는데 예. 돌아온 대답이 그 대학에는 경제학과가 없는데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혹시라도 좀 뭐 탐탁지 않게 볼까봐 거짓말을 했다, 허풍을 떨었다. 그러니까 좀 좋은 대학으로 과장을 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뭔가 찝찝해서 제보자 입장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혹시 그러면 결혼자금 1억 가져온다는 거 맞냐? 예. 라고 그렇게 또 물어봤더니 아들이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1,000만 원만 받았다고 털어놓는 겁니다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9천만 원이 그 가져오기로 한 게 적금하고 주식에 묶여 있어서 대신에 1년 지난 뒤에 3천만 원 더 가져온대 라고 했는데 제보자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, 지금 상황에서. 그럼요. 왜 이렇게 끝이 없어, 왜? 그렇죠.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일단 제보자의 아들까지 또 속았으니까 다들 이제 충격을 먹고 있었는데 결국 제보자가 먼저 아들에게 너 이혼하는 게 어떻겠니 제안을 했습니다. 근데 아들이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왜요? 또 다른 사실을 고백을 해요. 며느리가 최근에 필라테스 학원을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보자 아들한테 1억 정도를 빌렸다는 겁니다. 처음에는 뭐 우리 부모님 지원 받아서 할 거야 라고 하다가 갑자기 뭐 자기 적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니 뭐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대다가 결국 제보자 아들이 빌려주는 조건으로 1억 정도를 받아간 거였습니다. 남편한테서? 네, 맞습니다. 아들도 좀 뒤늦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봐요.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었대요. 근데 이제 와서 엎으면 돈이 2배가 더 든다면서
그 요구를 거부를 했고요. 서로 설전을 벌이다가 이제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. 아 진짜 못 살죠 이 네. 정도 되면.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. 어. 1년 남짓 살다가 이혼 소송을 했고 그 뒤로 1년 별거를 했는데 재판 결과는 좀 놀랍습니다. 왜요? 뭐 일단 재산 분할은 반반 나왔는데 아직까지 필라테스 그 비용은 창업자금 비용 못 받고 사실상 재판이 좀 진 걸로 돼 있어요. 그게 왜 그러냐고 보니까 재판에서 며느리 주장이 거짓 주장이 거의 받아졌다고 하고요. 네? 더 놀라운 거는 항소 기간이 2주인데 그 기간을 놓쳤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변호사가 아마 업무 중에 문자로 보냈던 것 같은데 아들이 업무가 좀 많아서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2주를 놓쳐서 판결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. 그러면 뭐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? 법적으로는 지금 특별한 방법이 없어 보여요.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항소기간이라는 게 항소기간에 뭐 특별한 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 항소하겠습니다라고 법원에 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대신에 너무 오랜 기간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허락하면 법적 불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저거는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. 아주 양 특별한 변호사님, 변호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나요? 그것도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긴 해요.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, 그러니까 그렇죠. 아니 항소하실 건지요 물어보고 뭐 죄송합니다. 뭐 일이 생각보다 안 풀렸네요. 어떻게 할까요? 이런 얘기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데도 그냥 항소 기간이 지났다. 이거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 이상을 저도 알 수가 없으니까 뭔가 석연치 않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 비춰봤을 때 항소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아이고. 글쎄요 재판 준비가 제대로 안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결혼 기간도 혼인 기간도 굉장히 짧고 남성이 빌려준 돈이고 그것이 증명이 됐다라면 그거를 그 같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가 어렵고 그걸 더더군다나 5대5로 또 분할을 한다는 게 있기가 어렵거든요. 뭐 판결문을 제대로 보진 못했었지만 뭔가 준비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거짓말로 준비를 촉촉히 했든지 이런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 교수님이 좀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. 네, 뭐 거짓말도 하나 두 개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인 걸로 보아서 저는 위치 추적도 불안해서 했다라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약점 잡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맨 처음부터 사기 결혼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저는 이 아들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. 뭐 전문직이라는 엄친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고 그 법적인 패소까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항소 기간도 넘겼다. 어머니께서 마음 많이 상하시겠지만 좀 아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교훈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